안녕하세요. 종로 YBN 넘버원 급상수토익 이정식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제 10월 신토익 대비 특강이죠. 자, 오늘 강의는 파트 5, 6이 아니라 자, 독해까지 파트 5, 6, 7 전부 다 합니다. 자,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문제풀이 개수를 떠나서 알짜 강의입니다. 자,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다룰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일단 문제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고 오셨죠? 자, 강의 시작할 텐데요. 자, 앞에 화면들은 사실 전에 제 강의를 들어봤으면, 무료 강의를 들어봤으면 봤던 화면이에요. 자, 근데 이 다음 화면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 전에 못했던 얘기인데 좀 제가 고민해봐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넣어봤어요. 자, 뭐냐? 일단 중요한 토익 문제 푸는 자세가 있어요. 자, 단순하게 단어 뜻 알고 해석해서 문제 많이 풀면 되겠지. 그거는 혼자도 되는 거죠. 자, 강사가 왜 있을까? 혼자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전문가의 손을 닿으면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 B, C, D가 뜻이 다른 어휘 문제죠. 자, 당연하게도 해석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답을 보세요. 몇 번이죠, 여러분들? 자, C가 답이 된 것이 국어 네이티브인 거 아시겠지만, 자, 그냥 단순하게 논리만 따져보면 다 답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어가 네이티브인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 안 하죠. 자, C 말고 나머지 답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물론 정해진 표현이 있습니다만, 뭐 깊게 들어가면 이유까지 다 따질 겁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어야죠. 집신도 짜겠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답을 짜는 우선순위를 정해줄게요. 자, 짝, 어법, 해석이 뭐냐면요. 짝이 이제 전문용어로 이런 겁니다. 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연어란 말이에요. 연어. 자, 생선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단어 덩어리 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던 단어 공부하던 방법으로 한다면 뜻 옆에 단어 옆에 뜻만 적어놓고 열심히 외운단 말이에요. 자, 파트 5 공부하든지 독해하든지 똑같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자, 남들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진 것은 출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포인트 알고 푸느냐 모르고 푸느냐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자, 컬러케이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짝. 그 다음이 어법이에요. 즉 이건 규칙이죠. 자, 규칙보다 우선한 것이 원래 정해진 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법 마지막으로 이 해석은 전 달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논리라고 볼게요. 논리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자, 논리 좋아하지만 논리 가지고 어법을 이길 수 없고요. 어법 가지고 짝을 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짝이란 건 뭐냐면 실제 문장에서 그런 표현들을 본 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은 자,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해석은 그냥 단어 뜻만 알고도 푸는 건데, 이 마지막 건 여러분들이 토익에서는 그리 큰 비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휘 문제,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짝 어법까지를 먼저 우선시하세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는 문제는 별로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우선한 것이 앞에 두 가지니까 앞에 두 가지 신경 쓰세요. 해석이 점점 줄어들고 짝과 어법으로 문제 푸는 것이 많아진다. 그러면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휘 문제 풀이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이것도 봤던 화면일지 모릅니다만 제가 중요한 얘기 밑에 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명사를 문제 푼다면 똑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앞에 어가 붙으면 무슨 명사가 되느냐 세일 수 있는 거죠. 자, 같은 뜻이라도 가산 불가산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그 단어에 대해서 이건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때 앞에 어를 붙이거나 뒤에 복수 표시가 가능하면 무슨 명사다? 가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걸 평소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를 보고 리서치가 아니라 서비로 답을 하셔야 되고, 자, 밑에 두 가지 매우 비슷한 두 가지 형용사죠. 그런데 앞에 거는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하는, 그 다음 뭐예요? 상당한이죠. 자, 어마운트가 짜게 되어 있는 거 뭐라고요? 상당한이나 이 편이죠. 상당한. 자, well이 잘이라는 뜻이 있고 quiet가 꽤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자, 참석이 이루어졌다, 잘 이루어졌다, 꽤 참석이 이루어졌다. quiet가 오히려 더 그럴싸하지만 well이 attend를 만들면 잘 말고 많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이거 됩니다. 자, 부사는 짝이 중요하더라. 형용사는 사람, 사물, 수지 구분해라. 명사는 가산, 불가산 정확히 구분하자. 자, 마지막에는 자, 동사가 인이 붙을 수는 앞에 무슨 동사? 자동사 찾으라는 얘기죠. 자, 자타 구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짝을 봐라. 무슨 얘기냐? 자동사면 바로 뒤에 전치사 붙지만 타동사라 하더라도 전치사 중요합니다. 자, 목적어 뒤에 붙는 전치사가 중요할 수 있어요. provide 그러면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in이 나오시는 건 participate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따지면서 공부하기가 매우 피곤해요. 자, 독해를 할 때도 자, 파이스 공부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짝이랄 적도 우선순위 정해야 됩니다. 명사는 가산, 불가산, 형용사, 사람, 사물, 수지 등등. 자,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단어 공부하다가 하나씩 하기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예 제끼고 그냥 단어 뜻이라도 하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애써 무시하고 단어 뜻만 공부하는 건 그냥 직무유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 그냥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예요. 그냥 문장 하나를 보시면, 자, 보세요.
해석해 줄까요? 자, conducted a survey죠. 자, 뭐예요? 설문 갖다 조사하는 설문 조사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조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한 수의 설문 조사한 사람들이 could not participate 참석할 수 없었다. well attended party 뭐예요? 자, 많이 참석이 이뤄진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자,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버의 앞에 붙는 것이 뭐라고요? 상당한이고 그 뒤에 conduct 뒤에 어가 붙은 거 보이죠? survey는 어가 붙는 가선이구나. 그 동사 꾸밀 수는 꾸민단다. 그 명사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동사 뭐라고요? conduct다. 그리고 participate 뭐가 붙는다? in이 붙는다. 그리고 where이 자리란 뜻이 있지만 attend를 만난 뭐가 있다고요? 만일의 뜻이 가능하더라. 이거를 다 같이 이어서 알고 있어야 자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도움된다. 지금 밑줄친 네 군데 보이죠? 컨셉이 너무나 짝이고 survey가 어가 붙고 자 where이 attend 짝이고 participate in은 짝이다. 이거는 평소에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걸 일일이 구분할 거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뭐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결론 얘기할게요. Part 5에서 어휘 문제 풀기 위해서 Part 5에서 어휘 문제 좀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자 근데 희한하게도 독해를 많이 하면 되더라. 독해를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이걸 하시게 되면 파트 5, 6의 어휘 문제 풀이 능력이 비약적으로 늡니다. 아셨죠? 자 이거 혼자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팁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독해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독해 좀 반복해서 읽으면 이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 어법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빈칸 답이 뭐냐에 대해서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 모여 있었죠. 자 그러면 구조를 봐야 되죠. 자 근데 이건 쉬운 편에 속합니다. 어가 보면 자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끊기 뭐냐면 전, 접, 투, 컴이라 할게요. 이 두 개는 쉬워요. 저 투나 컴마가 나면 그 앞에 끊어라. 근데 어부가 뭐라고 했는데 전치사죠. 자 접속사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제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따로 정리해 줍니다만 그렇게 해서 끊었으면 앞에 어가 나면 뒤에 뭘 예상하죠 여러분들? 명사 나옵니다. 자 따로 정리한 거 보세요. 어도소교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어도소유격 하자 같이. 자 1시간 가까이 되는 그 강의 들으면서 지루할 수 있잖아요. 자 따르기 할 때는 마치 현장 있는 것 좀 따르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도소유격 뒤에 뭐 나온다? 명사인데 자 2, 1, 2 중에서 여기가 명사 아니라 자 끊고 자 끊는 기준도 따라서 하세요. 전접 투컴 하고 있죠? 자 전접 투컴 자 끊은 상태에서 어간하면은 끊고 바로 앞이 명사다. 그 앞에는 뭐가 나야 돼요? 자 명사 꾸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죠. 그래서 어도소유격 나면 명사이고 또 문장 기본이라는 게 이게 있죠. 자 써볼까요 여러분들? 철수 likes 자 0이라고 쓸게요. 자 동사 앞에는 은느리가가 되는 주어라 하고 동사 뒤에는 을느리라 해석되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 했을 때 문장 기본 주동목입니다. 따라서 쓰세요. 주동목. 그때 은느리가가 되는 주어, 을리 되는 목적어 모두 무슨 자리? 이름이 되는 명사라 그래요. 명사 그럼 어디 있다? 주어 목적어자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 밑에 형용사 뭐냐? 이 명사를 꾸미는 자리. 위치가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에 쓴다. 아시겠죠? 자 문장이 나옵니다. 이 양쪽 자 주어 목적어는 명사라겠죠? 그 양쪽에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까지 이 세 군데 안 써도 되는 거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이 슬라이드는 엄청나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품사 명령불 한 슬라이드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가 나면은 명사 나오는데 자 끊고 앞이 1번 2번 중에서는 자 2번이더라. 그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 여기서 이건 쉽죠. ly를 갖다가 부사를 보통 얘기하죠. 뭐에다가 ly 붙이면 부사가 되느냐? 형용사에 ly 붙인 것이 부사더라. 자 ly 뺀 거. 자 다음 몇 번? B1이 형용사가 됩니다. 자 넘어가 되겠죠? 자 부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문장의 앞뒤를 뭐라 부른다? 부사 자리. 자 없어도 되는 자리. 자 두 가지 얘기할게요. 부사에 대한 기본 정의는 없어도 되는 자리. 자 이게 첫 번째고 그게 문장 어디라고요? 앞뒤더라. 한번 따라서 쓰세요. 없어도 되는 자리는 부사다. 그 문장 어디라고요? 앞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대명사 문제죠. 왜 내느냐? 대명사 쉽지 않느냐?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pay가 지불하다죠. 앞에 임대세가
지불돼야 된다. 그러면 돈이 전달된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보시면 사람이 되는 목적어. 자, 전치사 뒤도 이렇게 보세요. look at 하고 나온 것이 미가 되죠. 우리가 타동사 뒤에도 목적어 쓰는 것처럼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쓰는 거 기억하세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써야 되죠. 자, 주어는 아니고요. 자, 목적어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hers는 자, 결론 말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자, 것이 되는 거죠. 자, 것이나 것들은 사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불돼야 된다 할 때 사람이 나야 되니까 것은 가장 먼저 날리셔야 돼요. 얘도 아니고 그런데 앞에 주체가 뭐예요? 자, 주체한다. 렌트 보이죠? 이거랑 여기랑 짝을 지어봤을 때 앞에 렌트하고 그녀하고 같을 수가 없으니까 제기대명사 아닙니다. 제기대명사는 주체 대상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남는 거 몇 번? 자, A번이 그녀에게가 되죠. 자, 문제는 제기대명사가 지금 답은 아니지만 나중에 언젠가 중요하게 문제 될 것 같아서 설명하자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제기대명사는 자신의 뜻이잖아요. 자, 목적어 자리하고 부사 자리 두 군데 있다 기억하세요. 자, 어떤 자리냐면 여기는 이제 요 두 군데가 무슨 자리? 부사 자리고요. 자, 주체 대상이란 말 쓰는데 전치사 뒤에도 제기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예요. 자, 그래서 제기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체 대상 있고 부사 자리 있고 by for 뒤에 쓴다 할 때 뜻만 얘기할까요? 자, 부사 자리 쓸 때는 자, 직접이라 해석하시고요. by for 붙여버리면은 혼자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에서는 제기대명사가 직접 by for 붙여버리면 혼자더라. 자, 제기대명사만 좀 강조. 이거 두 가지 강조할 텐데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따라서 제기대명사는 주체 대상 같을 때 부사 자리 by for 뒤에 쓴다. 즉, 자, 목적어 자리인데 주체랑 같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사 자리 듣고 by for 붙이면은 혼자 힘으로라는 뜻이 돼서 답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게 해당 안 되고요. 자, 이제 hers 보이죠? 자, 누구 거란 말에 소유 대명사란 말 들어봤죠? 자, 내 거 그러면 mine이고 네 거 그러면 yours가 되잖아요. 자, 소유 대명사 지금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징을 보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구 거란 말은 누구 것이나 누구 것들이 되는데 자, 이 말 하나에 세 가지 의미를 뽑아왔어요. 자, 것이나 것들은 뭐라고요? 사물이다. 자, 물론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토익은 아니에요. 뭐 내는 뭐죠?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란 말 했죠. You are mine, I'm yours. 이런 거는 토익은 아니에요. 자, 그거 빼고 기본적으로 사물이다. 두 번째 단복수 다 된다. 자, 것도 되고 것들도 돼요. 문맥상. 그리고 명사이므로 당연히 주어 목적어 되고 보통 위치가 자, 이러시긴 합니다. This is 하고 나오는 자리죠. 이건 내 거 그러면 mine이고 네 거 그러면 yours가 되죠. 비동사 뒤를 우리 뭐라고요? 보어자라고 해요. 자, 목적자래입니다. 앞에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단어 보어란 말 씁니다. 그래서 것들이다, 사물이다, 단복수 다 된다. 그 다음에 주어 목적도 되지만 비동사 뒤에 뭐도 된다? 보어도 된다. 뭐가? 소유 대명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몇 개 안 되는 문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분명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이번 달에.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코어 보이죠? 자, 뭐야 이게? 자, 석탄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얼핏 보면 명사 꾸민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분사가 돼요. 그래서 형용사 분사가 뒤에 꾸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자, nice를 쓰고 car를 쓴다 합시다. 좋은 차 할 때 nice를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꾸민다 했을 때는 지워도 되는 거 맞죠? 명사 앞에 형용사 분사는 지워도 돼요. 그래서 core 앞에 형용사 아니면 분사 쓴다고 요 두 개에서 구분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지워도 말이 되나 잘 보세요. ways of coal이 보이죠. 석탄의 방법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뭔가 찜찜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원래 형용사 분사, 그러니까 콜만 보고 그냥 형용사 분사 생각하고 아, 석탄은 타는 주체가 아니라 타는 대상이구나. 뭐 태워진 정도 되니까 burned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걸 없앨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다? 형용사 분사란 것이 자, 뒤에 꾸미니까 지워도 된다겠죠. 그러면 이거 빼고 없이도 나머지 말이 돼야 되는데 ways of coal이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략해도 되는 거, 즉 수식어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뭘 쓸 거냐? 자, 이제 결론 보여줄게요. 전치사 뒤는 원래 명사 자리인 건 당연한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치사 뒤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근데 여기다 명사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없다는 얘기는 뭐가 대신이냐? 우리가 분사란 것이 있어요. 자, 똑같은 원칙입니다.
baby boy죠. 자, 잠잔 아기 써볼게요. 자, 잠잔 아기, sleeptive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명사급 형용사입니다. 그냥 제가 장난쳐본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맞지만 쓸만한 형용사 없으면 그때 쓴 게 뭐라고요? 분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원칙입니다. 분사 언제 쓰냐? 형용사 쓸 수 없을 때 쓰세요. 그래서 baby가 명사니까 앞에 형용사 써야 되는데 없더라. 이 명사급의 형용사 없더라. 그러면 동사에 ing ed 있죠. 자, 아기가 잠자는 주체죠. 그때는 뭐로 간다? ing 붙이면 잠잔 아기가 되죠. 자, 원칙. 분사를 언제 쓰느냐? 형용사에 쓸 수 없을 때 쓴 것이 뭐라고요? 분사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 명사를 써야 되는 전치사 뒤인데 명사를 쓸 수 없을 때 왜? 뒤에 명사가 나올 때죠. 그러면 분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 원칙이 돼요. 다시 형용사에 쓸 수 없으면 분사 썼죠. 그럼 이제부터는 명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명사 뭐 쓰죠? 왜? 전치사들이 명사지만 명사 쓰고 싶어도 뒤에 뭐 나오니까? 명사 나오니까. 그러면 명사 쓸 수 없을 때는 요 두 가지예요. 이걸 to ing 그러지 말고요. to 부정사. 그다음 뭐예요? 분사 아니에요? 뭐예요? 동명사를 부르세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서 자, 이제 고민할 것이 뭐냐면 명사 써야 되는데 명사 못 쓴다? 그럼 둘 중 하나 써라. to 부정사나 동명사야. 자, 물어볼게요. 자, to하고 ing 이 두 가지입니다. to 부정사 말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to 부정사 써볼게 위에다가 to 플러스 부정사라고 기억하세요. 자, 뭐라고요? to 플러스 부정사. to는 뭘까 여러분들? 선생님 to는 부정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정사가 동사 원형이고요. to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항상 한결같이 항상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앞에 of가 무슨 사? 전치사죠. 그럼 뒤에 전치사 또 쓰면 될까 안 될까? 아, 이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to 다음에 명사를 못 쓰니까 이 두 가지 생각했지만 of가 전치사니까 자, to도 쓸 수는 없죠. 같은 전치사니까. 그럼 대타로 뭐가 있어요? ing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자, D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자, 이거 3번 아까 했었죠? 자, 아까 여기 빈칸이 없어도 되는 수식어가 아니었던 걸 얘기했으니까 자, 바로 2번에 보시다시피 1번이죠. 명사 자리지만 명사 쓸 수 없으니까 to나 ing더라. 근데 of가 전치사면 to란 전치사 또 뭐 쓴다? 결론을 기억하시자면 앞으로 전치사들은 두 가지만 떠올리세요. 명사, 동명사입니다. 근데 자, 아까 얘기했던 얘기 형용사 뭐 쓰니까 분사 쓴다 했던 것처럼 동명사 언제 쓴다? 명사 쓸 수 없을 때 동명사 쓴다. 비율을 정해줄게요. 9대 1이고요. 역시 9대 1이에요.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형용사 대타로 분사지 절대 분사 우선일 수 없고요. 동명사도 명사의 대타예요. 명사 먼저 생각하시고 안 되면 동명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그냥 수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뭐뭐 할 방법에 a way to랑 뭐뭐 하는 방법 a way of ing가 있는데 여기서 of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는 동명사인데 그냥 바로 이렇게 수거 좀 외우기 이전에 이 과정들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지금 전치사 뒤는 명사, 동명사만 쓴다. 했죠? 자, 넘어갑니다. 제 수업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따라하기 하시잖아요. 그것만 가져도 시험장에서 문제풀이가 돼요. 네. 중독성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나왔다. 자, 동사 문제입니다. 자, 앞에까지는 그냥 자잘한 얘기였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론 강의 될 거예요. 자, 이거 뭐 할 거냐면 동사 문제죠. 자, 동사 문제 풀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도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동사 관련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다 풀려면 지금 한 얘기 잘 들으시고 무료 강의지만 유료 강의만큼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동사에 대해서는 주, 동, 목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때 이 가운데 동사를 쓰라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동사란 들어봤을 겁니다만 그 말이 준동사가 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도 결국 동사에 ed나 ing나 to를 붙여서 만든 거니까 그냥 다 동일하게 동사구나라고 이해하세요. 자, 크게 보면 그냥 다 동사예요. 단지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제가 있냐 없냐 따져가지고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출발점은 이 ed, ing, to 모두 어디에다가 동사에 붙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동사에 연결시켜서 해볼게요. 자, 모든 문제 하나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진수태가 뭐냐면 동사 관련 문제 풀이의 우선순위예요. 이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우리말 다로 끝나는 동사 특징이 있는 것이 한다, 했다, 할 거다. 반드시 뭐가 있죠? 자, 시제가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자, 이걸 이렇게 적용시키세요. 자, he하고 her에서 주어, 목적어 사이 동사 썼죠. 자, 6개 모양 중에서 마지막 2개는 다로 안 끝나. 얘는 자, 특징 보니까 다로 안 끝나는 것이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준동사예요. 특징이 뭐냐? 현재, 과거, 미래 뭐가 없어요? 시제가 없죠. 그럼 얘는 날리시고 위에 4가지도 공통점 보시면 was, will, is 보이죠. 자, 밑에 4번째 또 달라요. 자, was 과거, will 미래, is는 현재죠. 자, 뒤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동사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몇 번째? 첫 번째 동사만 시제가 있고 4번째는 제가 지운 거 보이죠. 자, B는 동사 원형이라 해서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3가지 시제가 있는 동사가 주어랑 짝이 돼서 나올 수 있다. 자, 결론 이겁니다. 시제에 있는 몇 번째? 자, 이게 2가지 키워도 돼요. 시제라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첫 번째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2가지가 조합이 됐을 때 우리 뭐라 한다? 진짜 동사. 뭐가 있는 거? 자, 시제 있는 동사를 진짜 동사 부르는데 그게 문장 개수랑 동일합니다. 자, 문장 핵심이 진짜 동사인데 진짜 동사 하나 있으면 문장이 하나고 2개 있으면 문장 개수 2개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동사, 시제 있는 동사를 빨리 다 찾아내는 것이 모든 문장 구조 파악 혹은 어법 문제의 핵심이라 봐도 돼요. 심지어 어휘 문제도 요거가 중요합니다. 자, 진짜 동사를 찾아라. 문장에서 자, 시제는 몇 번째? 첫 번째 동사다. 자, 그다음 해볼게요. 수일치. 단수 복수 짝이 보이죠. 자, 이때도 중요한 것이 자, s를 잘 보세요. 좀 유치하지만 잘 보세요. s가 없을 때 쓰고 있을 때 안 썼죠. 자, 수일치는 뭘 따지냐면 앞에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뒤에 동사도 수일치는 거죠. 주어 동사 수일치예요. 자, 어디가 이제 주어란 짝인 동사냐? 이 큰 덩어리 안에서도 앞에 2개입니다. 자, ing는 아무 역할 없어요. 다 앞에 is하고 w가 보이죠? 단수 복수인데 뭘 보냐면 얘는 현재, 얘는 뭐죠? 과거. 자, 앞에 동사 덩어리 중에서도 첫 번째는 것의 특징이 주어 발효될 첫 번째죠. 현재하고 과거 뭐가 있어요? 자, 시제는 거죠. 그 동사로 뭘 따진다? 수일치 따진다. 위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제는 몇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이게 뭐라고요? 진짜 동사. 이거를 문장에서 찾아서 앞에 주어랑 수일치 하세요. 자, 3번째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요. 진수는 시제는 첫 번째 동사 본다고 했다면 태는 뭐냐? 자, 첫 번째 동사 시제는 첫 번째 보는 거와 달리 얘는 뒤쪽을 봐야 돼요. 자, he painted로 문장 끝날 수 없어요. 그가 칠했다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문장 완성돼요? 목적어 타동사가 있는 타동사죠. 목적어 있는 타동사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he painted는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다. 그게 동사가 자타 중에서 대부분이 뭐라고요? 타동사다겠죠. 자, 그래서 90% 해당되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유일하게 3번째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목적어 들어가죠. 다 능동이라고 해요. 목적어 쓸 때, 자, 그가 칠했다, 그것을 칠했다, 그가 그것을 칠하고 있었다, 그가 칠했다, 모두 목적어 들어가는데 3번째를 보시면 it was painted가 자, 칠 당했다죠.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자, by 전치사 뒤에 목적어 보이죠? 생략하고 나오면 자, was painted 끝날 수 있죠. 자, 나머지는 목적어 들어가는데 수동태일 때만 주의하자. 뒤는 생략 가능하더라. 꼭 전치사 명사 아니어도 돼요. 얘는 뭐도 된다는 얘기냐면 부사도 나와도 돼요. 자, 정리해 줄게요. 이걸 그대로 옮겨오면 VN, INGN, PP 전치사, have PP 명사 보이죠? 자, 여기에서 유일하게 자, 전치사 등장할 수 있는 뭐가 있다? BPP를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타동사 중심으로 뒤에 목적어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이때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 그냥 목적어 들어가요. 자, BPP일 때만 주의하자. 자, 이거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타동사에 대해서 목적어 들어간 것인데 유일하게 수동태일 때만 주의하자. 이거를 풀어서 연습하시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따라하세요. VN, ING 명사, PP 전치사, have PP 명사죠. 무슨 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다 목적어 들어가고 수동태일 때만 주의하자. 자, 수동태에 대해서 좀만 더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자, 밑에 보세요. 자, BPP가 수동이라 했을 때 빈 PP랑 비인 PP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자, 비동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BPP, 빈 PP, 비인 PP. 연습하고 있나요? 자, BPP, 빈 PP, 빈 PP가 뭐라고요? 수동이더라. 그 뒤에는 전치사나 부사 같은 생략되는 거. 하나 더.
자, 이쪽 보세요. 자, ed가 요 두 가지 좀 신경 쓰세요. have pp 누가 뻔히 봐도 이제 pp인데 pp가 그러니까 ed가 언제 과거고 언제 pp냐 보겠습니다. 자, 타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고 타동사의 pp일 수도 있는데 판단 방법은 여기 보세요. 자, ed 뒤에 목적어 나올 때는 과거 맞아요. 근데 ed 뒤 뭐냐면 전치사나 혹은 아까 뭐였었죠, 좀들 부사 나오면 생략이 되는 것이 나오면 앞에 뭐라고 본다? 과거 시제 동사 아니라 pp로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목적어 있을 때는 과거 시제 동사고 전치사 부사 나면 뭐라고요? pp 과거 분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동사, 진짜동사, 그렇지 않으면 가짜 동사. 여러분 잘 아시는 준동사. 준동사 반대 개념 얘는 뭐냐면 자, 밑에 준이의 준, 위에는 뭐라고요? 정이라 그래요. 준동사, 전동사, 정동사. 준동사 아는데 여러분들 제가 학원에 한다. 현장에서 물어볼 때 학생 똑같이 대답해요. 준동사 다 하는데 정동사는 들어본 적 없다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자, 정동사를 모른다고요. 안 가르치나 봐요. 자, 근데 준동사, 전동사 말, 정동사 말 굳이 안 해도 돼요. 진짜 가짜 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시제 있냐 없냐 이 따지는데 그냥 진짜죠, 가짜죠 그걸 잘 알듯이 자, 가짜 동사, 진짜 동사로 구분할게요. 시제가 있냐 없냐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요 제목을 보세요. 자, 이게 동사 관련 문제풀이 핵심이더라. 이 순서가 답이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는 순서다. 따라서세요. 진수태 하고 있죠? 자, 진수태.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했어요. 명사는 주어 목적으로 쓰인다. 전접 투컴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전치사들은 명사 동명사만 쓴다. 진수태 이런 얘기. 얻어 소유격 뒤에 뭐라고요? 명사. 자, 가산 명사는 거기까지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동사 세 글자 진수태 기억하시죠?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현재 진행하는 동사를 먼저 보고 대답해 보세요. 진짜 동사가 있습니까? 아닌지입니까? 있으죠? 자, 수일치는 주어 동사 수일치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따질 때 뒤에 바로 뒤에 동사 보는 거죠? 수일치는 여기까지 첫 번째 동사입니다. 태는 어디 본다 했죠?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더라. 시제랑 관계없어요. 그거는 태는 뒤쪽에 짝만 보면 돼. 자, 뒤에만 보면 돼요. 진수는 앞에 보고 태는 어디 본다? 뒤쪽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는 첫 번째 동사, 시제는 동사 보고 태는 뒤쪽만 봐라. 시제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뒤에 짝을 본다. VN, ing 명사, PP 전치사, have PP 명사. 요건 뒤쪽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자면 자, 따라서세요. 진수태. 자, 이거 실제 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진수태란 걸 할 때는 뭐가 중요한 짝이냐면은 잘 보세요. 진수태인데 진수에서 진이 뭐죠? 진짜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걸 여기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장에서 먼저 진짜 동사를 찾아보세요. 자, 빈칸 빼고 다른 데 진짜 동사 있나 보셔야 돼요. 있으면 진짜 동사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동사는 자, 진짜 동사죠. 얘는 뭐랑 같냐면 문장 개수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동사 있다. 진짜 동사 있다. 그러면 문장이 이미 하나 나온 거죠. 여기다 또 진짜 동사 하나 더 쓴다고 합시다. 문장이 몇 개일까요? 2개가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 그죠? 자, 문장 연결 접속사 필요하죠.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걸로 끝이어야 되죠. 자, 여기 진짜 동사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동사를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타는 그려볼게요. 선을. 자, 보이세요? 왜 그러냐면 진짜 동사를 여기다 써야 된다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진짜 동사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다 진짜 동사잖아요. 자, 진수태가 제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 제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진짜 동사 아닌 거 없었어요. 수일치도 볼까? 앞에 단수입니다. 뒤 동사는 그러면은 s를 써야 돼요. 기억나시죠? 자, 다 s 있어요. 선생님 D번 헤드는 s가 없는데요. 헤드가 과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 we did하고 I did하고 did는 단복수 구분해 안 해? 안 해요. 헤드도 과거죠. 구분 안 해요. 자, 진수까지 했어요. 자, 태를 보겠습니다. 결국 뒤쪽을 봐야 돼. 자, 전치사 보이죠? to가 나오신 걸 생각하면 돼요. 자, 타동사에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어라? 타동사 뒤 뭐 나왔어 지금? 전치사 나왔죠. to 나왔죠. 그러면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아까 했던 얘기 VN, ing 명사, PP 전치사, have 명사 있었죠. 자, 다 동일하게 명사 나오다가 BPP일 때만 전치사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이 중에서 수동태만 찾으면 돼요. 자, 세 가지 따라서 주세요. BPP, 빈 PP, 그 다음 뭐였죠? being PP. 자,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C번에 was presented가 수동태 맞죠? 자,
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진수는 앞에 본다, 태는 뒤에 본다 라고 해서 동사 문제 풀면 돼요. 집에는 굴러다니는 독해한다. 자, 동사 관련 문제풀 있죠. 다 해보세요. 이 원칙을 삼아가지고. 자, 타동사는 전제 사는 겁니다만 90%가 타동사니까 이 패턴을 갖다가 90% 해당됩니다.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파이프 문제풀이 해왔습니다. 몇 개 안 한 것 같지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남아 있습니다. 자, 6, 7 얘기 한다 했죠. 이제부터 한 15분, 20분 정도인데 자, 문제풀이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 얼마 안 차지합니다. 근데 제가 이론을 갖다가 설명할 거예요. 공략법이라겠죠. 학습법까지는 여기서 할 시간 없어요. 자, 그거는 제 본 강의가 있어요. 본 강의 있고 여기서는 자, 실제 연도의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갖다가 보여줄게요. 전략 보여주는데 절대로 그냥 이론에 그친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팁이에요. 이거 괜히 가르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건 공짜 강의가 될 수 없는데 10분 정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독해 강의 따로 하는데 살짝 맛보기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셨죠? 자,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먼저 보여주지 않을게요. 자, 무슨 얘기 보여줄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방법에서 많이 달라요. 자,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100%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기존 강의랑 너무 달라요. 대한민국 유일한 강의입니다. 너무 거창하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독해를 문제 푼다. 6도 마찬가지지만 독해 문제 푼다. 문맥 파일 필요한 난이도 높은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들 꼭 뭘 생각하냐면은 본문을 먼저 봐야 돼요.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문제를 먼저 본다 생각하죠. 왜? 문제를 먼저 보면 본문에 어디쯤 봐야 될지 알 수 있다 믿죠. 과연 그래요? 제 말 듣고 있죠? 자, 문제를 먼저 보면 본문에 어디쯤 보면 된다는 것이 나오냐고. 자, 어떤 특정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What is suggested, what is mentioned, what is inferred 이렇게 나올 때, 혹은 what is true about 이렇게 나올 때, 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묻는 문제에서 본문에 어디쯤 총 4단락이기 때문에 4단락 중에서 몇 번째 단락을 보면 이 해당 문제 풀 수 있느냐.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170번 넘어갈 때 뒤로 갈수록 자, 본문은 전체 다 읽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죠. 자, 그 문제들을 문제를 먼저 본다고 푸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네이티브가 푸는 방식입니다. 뭘까요? 네이티브는 자, 문제를 먼저 볼 필요 없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된 문제 푼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본문을 볼 필요가 밑에 A, B, C, D 문제를 먼저 볼 필요 없이 본문을 먼저 보고 그냥 내용 정리가 되고 한 번만 읽고 그 다음에 문제 바로 풀죠. 자, 근데 그걸 왜 안 하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말로 된 독해 풀려면 본문을 먼저 봅니다. 근데 왜 안 할까? 본문을 먼저 본다고 해서 내용 정리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문제를 먼저 보는 거죠. 차선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네이티브 문제 푸는 방법 갖다 적용시킬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읽고 내용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걸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배경이 있어요. 제가 독해 강의 정말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상적인 방법에 대한 비결을 찾아냈어요. 결국 뭐냐면 본문 읽는데 제가 중요한 문제 그거 봤어요. 그거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저 이제 독해를 잘하니까 잘한 척이 아니라 독해 잘하니까 중요한 문제 표시해 봤어요. 표시하고 보니까 원칙이 있네. 원칙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그냥 단순하게 문맥상 뭐가 중요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문맥상의 중요한 문장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식화시켜서 원칙적으로 이건 100% 중요한 문장이다 아닌 문장이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공식대로 밑줄 그으면 전체 내용 대비 3, 40%만 밑줄 그으면 되고 그 내용 가지고 내용 파악이 돼요. 바로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엄청 획기적인 방법인데 이거 갖다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네. 동사 목적어랑 명사제 동사 목적 밑줄 그는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요 세 개임 보이죠? 자, 네가 담장을 망가뜨렸다. 난 안다. 네 차가 담장 망가뜨린 거. 자, 네가 그걸 했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용서해줬다. 이 세 문장의 특징 뭐냐면 망가뜨렸다. 자, 네 차가 망가뜨렸다. 담장을. 자, 알고 있음에도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용서했다가 결론이죠. 이 세 문장의 결국 뭐냐면요. 동사 목적 밑줄 그은 거죠. 자, 주어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영화도 스토리가 있고 독해도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의 주인공, 그 주어는 거의 한결같죠. 그럼 주어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그 주어가 주어 혹은 주인공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자, 얘 앞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것은 그냥 부사자리고 중요한 건 동사 목적어예요. 근데 동사 목적어잖아요. 잘 보세요. 이만큼 위치가 주어 동사인데 중요한 문장 뭐였나 보시니까 그냥 동사 목적 아니었어요. 밑에는 동사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뒤쪽이 중요하죠. 잘 보시면 이 박스인 부분이 목적어 무슨 자리? 명사 자리죠. 위에는 명사 하나 썼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는 명사 자리에 뭘 썼어요? 문장을 썼어. 그럼 뭐라면 명사 자리 문장이라게요. 그 안에서 동사 목적 밑줄 그었죠. 자, 잘 들으세요.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명사절 동사 목적 밑줄 그란 말이 아니고요. 동사 목적어 혹은 아시겠죠? 자, 동사 목적 밑줄 그는데 만약에 무슨 절 명사절 등장하면 뭐한다? 명사절에 동사 목적 밑줄 그으면 돼요. 다만 컴마 앞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는 그 안에 자 이게 동사 뒤에 문장이 뭐예요? 명사절이죠. 이 앞에가 부사 자리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 다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복자 보면 이 한 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근거 뭐냐? 출처가 뭐냐? 그냥 제 머릿속이에요. 제 강의 노하우입니다. 아시겠죠? 출처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건 어디에서 이제 본 적 없을 겁니다만 그냥 제 독창적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길에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검증된 방법이에요. 제 강의에 대한 수강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목적 없으면 뭘 밑줄 그어라? 주어도 밑줄 그는다. 무슨 얘기냐면 자, 동사 목적 보이죠? 밑줄 그으면 돼요. 그런데 자, 이게 수동태가 되면 여전히 중요한 내용은 동사랑 그 목적어죠. 제품이 만들어졌다 탐에 의해서 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다라는 동작과 그 대상이 중요하죠. 목적어로 앞을 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시고 제목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목적 없으면 뭘 밑줄 그어라? 주어도 밑줄 그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는 목적 없으면 얘도 목적 없죠? 주어 밑줄 긋는데 이트는 앞에서 언급이 된 명사죠.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인칭되면서 넘어가고 그냥 동사만. 근데 밑에는 목적어 나오죠. 자, 이것도 중요한 사항 잘 보세요. 수동태면 주어 밑줄 것 같지만 요 두 가지 같은 말이에요. 자, 할 거다라는 말과 뭐뭐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도 결국 할 거죠. 그 뒤에 목적어였으면 그냥 둘 다 목적어, 동사 목적어 같이 밑줄 그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앞과 짜게 되는 건 전치사도 밑줄 그어라. 자, 무슨 얘기냐? 당연히 전치사 이하 지워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짜게 되는 게 있다고요. 이 제목 잘 보세요. 자, be satisfied 알죠? 만족 느끼다. 자, 이거는 짝이 뭐죠? satisfy with하고 satisfy after에서 뭐가 짝이에요? with가 짝이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밑에 보세요. 우리가 목적어란 것 자체는 나를 봐할 때 watch me도 있지만 look at me도 있죠. 자, me란 것은 목적어란 것이 타동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전치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동사 목적 밑줄 그은다면은 이것도 밑줄 긋고 밑에도 여기만 밑줄 그었지만 전치사 look이 at이란 것이 look과 짜게 되면 같이 밑줄 그어야 돼요. 앞과 짜게 되는 전치사 밑줄 그는데 이 전치사에 뭐가 있다? 목적어 있죠. 같이 밑줄 그어야 돼요. 자, 원칙대로 with가 satisfy는 짝이고 satisfy after는 짝이 아니에요. after 위에는 짝이 아니니까 무시하는데 위에는 satisfy after가 짝이죠. 아니, satisfy after는 satisfy with 짝이죠. 그러면 satisfied는 with까지 같이 밑줄 긋고 with에 뭐가 있다? 목적어 밑줄 긋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after는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하죠. satisfy after 짝이 아니죠? 그때는 그 앞에 아까 2번 원칙 기억나죠? 뭐였죠, 여러분들? 목적 없으면 뭘 밑줄 그어라? 주어도 밑줄 그어라. 그래서 밑에는 목적 없으니까 뭘 밑줄 그어라? 주어도 밑줄 그어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밑줄 그으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수식어 뭐한다? 넘어간다. 자, PP 전치사 이하 다 생략할 수 있고요. 명사 뒤 문장에 나온 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ed가 두 번 나오죠. 아까 처음 했던 얘기예요. 자, 과거 시제 동사였고 과거 분사 있다 했죠. 이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앞에 박스는 뭐가 있어요? 명사 목적 앞에 과거 시제지만 뒤에는 전치사 앞에 ed가 타동사의 목적어 안 보인다. 그럼 전치사 앞에서는 얘는 뭐로 본다? 그쵸, PP로 봐야죠. 그럼 여기는 다 무시하고 지울 수 있어요. 앞에 동사 목적 밑줄 그으면 되죠? 자, 두 번째. 대시 두 번 나왔죠. 자, 이것도 상식적 얘기입니다. 접속사하고 관계사 대시한 게 있죠. 여러분 뭐라 배웠냐면 중고등학교 때 대시 접속사 할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 관계사 대실 때는 불완전 문자를 배웠죠. 자, 그렇게 하는 건 매우 부족합니다. 왜 그게 따지는 게 중요하냐면은 단순하게 뒤에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따지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는 게 부족하기도 하고. 자,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냐? 앞을 보세요. 자, 일단 이 박스 전체는 아까 했던 동사 뒤에 문장 무슨 절? 명사절이죠. 자, 일단 그거 먼저 기억하신 상태에서 자, 대신 동사 뒤에 나올 때는 자, 뭐라고요? 접속사로. 그래서 이 접속사가 자, 보세요. 이만큼 이 명사절 아까 세 가지 뭐였었냐면 제가 그게 시간 없어서 넘어갔었는데
동사 뒤에 문장 명사절이 있더라. 따라서 보세요. 동사 뒤 문장은 명사절이다. 자, 아까 안 했던 것 같지만 한 겁니다. 종류 세 가지 기억하세요. that, if, whether 의문사입니다. 동사 뒤에 문장 무슨 절? 명사절이 세 가지 있더라. that, if, whether 의문사. 두 번씩만 따라할게요. 너무 중요해서. that, if, whether 의문사. 자, that, if, whether까지는 접속사고요. WH는 의문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대응할 때? 동사 뒤에 무슨 절? 명사절입니다. 자, that, if, whether 의문사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똑같은 대신데 어디 뒤에 나면? 명사 뒤에 나면, 자, 뒤에 완전 불안전 따질 거 없어요. 명사 뒤에 나면 관계사로 보세요. 자, 이때 관계사가 that 말고도 WH 있죠.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기죠. 자, that이 언제 접속사 언제 관계사냐? 동사 뒤면 접속사고 명사 뒤면 관계사다. WH도 언제 의문사고 언제 관계사냐? 동사 뒤면 의문사고 명사 뒤면 뭐라고요? 관계사.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동사 뒤하고 명사 뒤에 따라서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렇게 구분하신 상태에서 자, 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자, 관계사 나오면은 자, 괄호 묶어줄게요. 무슨 얘기죠?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거잖아. 어디까지가 꾸미는 거냐? 동사가 지금 두 개 나온 거 보이죠? 잘 기억하세요. 관계사 나오면 두 번째 진짜 동사를 찾으세요. 그 앞에까지 묶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자, 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자, 두 개 동사 중 첫 번째입니다. 주어 동사가 앞에 꾸미는 거죠. 이 대시 아시죠? 관계대명사 대시는 두 가지예요. 주격, 목적격이죠. 자, 그냥 보세요. 주어 동사에 뭐가 필요할까? 탐이 지었다.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러면 얘 무슨 격이라 불러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이것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대도 생략 가능해요. 자, 여기서 안 끝났어요. 명사 뒤에 대시 관계사인데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격일 때는 지어도 돼요. 그 나머지 이 문장이 앞에 꾸미는 거 보이죠? 자, 요거 연습할게요. 좀만 더 할게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앞에 꾸미는 건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자, 탐이 지은 담장인데 이거 없이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명사 뒤 주어 동사는 생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나머지 뭐예요? 주어, 동사, 보어 보이죠. 자, 아까 했던 얘기. 자, 2번 원칙 기억나세요? 목적 없으면 뭘 밑주거라? 주어도 밑주거라. 자, 근데 잊지 마실 것이 이만큼이 자, 동사 뒤 무슨 절? 명사절이었죠. 거기 밑줄 긋는데 이 가운데는 없다 생각하시고 남는 거가 뭐예요? The fence was damaged 보이죠. 자, 이 문장의 목적 안 보이죠. 그럼 목적 안 보이면 뭐도 밑주거라? 주어도 밑주거라. 요겁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동사 목적어 혹은 뭐라고요? 명사절의 동사 목적 밑줄 그어라. 그다음 목적 없으면 주어 밑줄 긋고 짜게 되는 전치사 앞에 단어 밑줄 긋고 수식을 넘어간다. 타동사 ed 뒤에 전치사 부사 붙으면은 pp더라. 생략. 자, 명사가 이거 동사 두 개 나올 때 명사 뒤에서 대신 뭐라고요? 관계사더라. 어디까지 묶어주자?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묶어줘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식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원칙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밑줄 긋죠? 시험장에서 밑줄 그어. 자, 문제를 먼저 보면 밑줄 그어. 어떻게 그어요? 밑줄을 다 긋죠? 근데 이 원칙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체 내용들이 지금 장당한 겁니다. 자, 보장할게요. 30-40% 밑줄 그으면 돼요. 자, 그 밑줄 그은 것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내용 파괴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자세히 좀만 더 할게요. 자, 이런 거지 안 해도 되는데 무료 강의지만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뭔가 좀 느끼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 원칙 있죠. 동사 목적어 혹은 명사절 동사 목적어, 목적 없으면 주어 밑주거라, 전치사 앞에 짝 밑주거라, 수식을 넘어가라. 그 원칙 네 가지에 대해서 말고 좀 더 보충적으로 밑주고 그게 뭐냐면 정답 단서가 되는 것들이에요. 숫자, 주제, 이유, 반전, 부정이라고 했죠. 간단히 말하면 시간에는 어떤 주소 나올 수 있죠. 주제, about, regarding 같은 말, 이유, because, due to 같은 거, 반전, but, however, still, yet 이런 말들, nevertheless 이런 거 있죠. although, 자, 부정 뭐요? not, no, never 이런 것들. 자, 제외, except, 뭐, other than 같은 거, 추가, additional, extra 등등. 변화 뭐예요? change는 different. 방법 뭐예요? by랄지, 뭐, through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고유 명사 강조는 뭔데 전부 다 밑줄 그어라. 자, 밑에 보면 주, 동, 목 보이죠? 근데 다 긋기엔 너무 길잖아. 자, and 연결됐습니다. 컴마 연결된 거 보이죠?
첫 번째 덩어리까지 밑줄그라. 자, 요것들은 자잘한 것들이에요. 아까 네 가지 원칙만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원칙. 자, 본문에 밑줄 그을 때 문제 안 봐도 먼저 본문 밑줄 그을 때 지문당 30초. 단락이 아닙니다. 지문당 30초요. 정말 빨리 그어야 돼요. 자, 빨리 그을 때 제가 왜 빨리 그러냐면은 해석하지 말라고 제발 좀. 여러분들 밑줄 그으면 나 해석 좀 잘해 하면서 해석하고 싶죠? 밑줄 그으면서 해석하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해석한답시고 밑줄이 점점 느려지고요. 느려지면서 내가 밑줄 안 그는 부분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닥칩니다. 그 순간 이제 게임 끝이에요. 독해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밑줄 과감하게 그으세요. 자, 아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그 다음에 밑줄 다 그은 다음에 다시 처음 올라가세요. 밑줄 그은 다음에 제가 그래서 30초 얘기합니다. 절대 길게 시간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길어도 30초에 밑줄 그을 수 있어요. 빠르게 그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숙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 강의에서 이제 본 강의에서 할 겁니다만 자세하게 초반 두 문장은 다 읽고 나머지 밑줄로 뭐한다? 내용 파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초반 두 문장은 밑줄 그어도 일단 다 읽어도 돼요. 초반 두 문장 나머지는 밑줄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단락별로 봤을 때 여기 단락 무슨 내용 여기는 무슨 내용 해서 간략하게 정리돼서 옆 사람한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되느냐?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 내용 파악이 되기만 하면 문제 그냥 풀립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학습 방법까지 자세히 못하겠습니다만 독해란 것 자체가 문제 왔다가 다 문제 푼다고 독해 늘지 않아요. 독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문제 많이 풀어봐도 별로 효과 못 본 이유가 문제 푸는 것 자체 의미 두지 마세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빠르게 푸는 방법 얘기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말로 독해 문제 푸는 건 영어로 문제 푸는 거랑 동일합니다. 다른 빈칸지 파트 5, 6와 달리 자 독해 같은 경우 혹은 8, 6도 문맥 파악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말로 문제 푸는 거랑 영어로 문제 푸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해설지를 봐서 우리말로 문제 풀어서 문제 풀이 스킬을 늘릴 수 있어요. 우리말과 영어랑 문제 풀이 방법 동일합니다. 독해에 관한 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배경 지식까지 늘린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이제 영어 원문 가지고 요 밑줄 연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밑줄 긋는 것만 가지고도 왜 시험장 갈 수 있느냐? 내용 파악이 되는 것만 되면 한 번만 읽고 내용 파악이 되면 독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일단 해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자, 하나 이제 궁금증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 밑줄 긋기는 너무 시간 낭비고 도움이 안 되고 그나마 제가 제시한 방법들 밑줄 긋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전체 절반 난대요. 근데 이렇게 밑줄 그은 거 가지고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내용 파악이 되냐 물어본 사람 있어요. 잘 보세요. 정답 단서가 여기는 있다 합시다. 이런데 오고 이런데 있다 합시다. 정답 단서가 빈틈이 있죠. 밑줄 안 그은데 거기에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밑줄 그은 부분만 가지고 자, 이 밑에 물어본 아주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 밑줄만 가지고 이 문제는 본문에 어디쯤 보면 되겠다. 밑줄만 가지고 어디쯤에 단서 나오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때 그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 있는 건 문제 아닙니다. 내용 파악이 되기만 하면 밑줄로 내용 파악이 되기만 하면 자 단서가 밑줄에 없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것도 제 본 강의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 네 가지입니다. 이 원칙대로 밑줄 그은다고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6, 7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50분 다 되는데 10분 정도 더 해도 되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내용 남았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A, B, C, D가 전부 다 뜻이 다른 네 가지 어휘죠. 이건 간단할게요. 자 위치 보세요. Looking for blank 보이죠. 자 Are you an amateur athlete? 자 아마추어 운동선수냐? 뭐를 찾고 있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Get ready for the premier competition.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대회죠. 대회 나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뭔가를 갖다 이제 자기가 이제 시험 해보는 거죠. 내 능력 얼마 정도 되냐? 내 경쟁 상대랑 해봤을 때 내가 얼마큼 실력이냐 확인하는 거죠. 뭘 찾고 있는 사람? 코치, 자금, 팀 동료, 난제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냥 도전이라 해도 되죠. 네. 그 D번이 뭐예요? 어떤 도전, 즉 내 실력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험대 같은 거죠. 자 이게 우리말 난제 좀 이상한데 어떤 도전을 찾고 있는 사람, 뭔가 자기 갖다가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대회가 있다. 이 대회 뭐해라?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돼야 돼요. 이 글을 읽는 사람 누가 될까요? 관람객이 아니라 선수들 혹은 선수가 이제 될 만한 대회 참석할 만한 가능성 있는 잠재적인 운동 선수한테 보내는 글이 돼야 돼요. 자, 노티스가 공지 이벤트 공지인데 앞으로 발생 행사에 대한 어떤 이제 안내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것도 하나 더 나왔네. 거의 막바지인데요.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1시간 넘겠는데요. 자, 그래도 돼요. 자, 보세요.
A, B 뜻이 다른 네 가지죠. 자, 그때 해석한 게 아니라 자, 구조 보세요. 구조 보시라는 게 뭐냐면 마침표까지 해서 자, 하나, 두 개. 자, 미리 표시해 줄게요. 문장이 몇 개죠, 여러분들? 두 개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빼고 시작하세요. 왜? 문장 두 개도 연결어 필요한데 연결어가 여기 나와야 돼요. 자, 접속사 같은 것이. 이에 등위 접사, where가 WH가 명사 뒤는 뭐라고요? 관계사죠. 자, 등위 접속사냐 관계사냐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접속사 관계사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접속 문제 몇 개일 때 쓴다? 두 개일 때. 자, 관계대명사란 말 설명드릴게요. 관계대명사란 말은 뭐냐면 문장이 두 개 있을 때 그걸 관계시키는 기능, 접속 기능 플러스 자, 대명사예요. 자, 따라서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자, 오늘 강의 제가 지금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지금 안 쉬고 그냥 물 한 번씩 하는데 힘이 넘쳐요. 너무 중요한 강의 제가 혼신힘을 다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게 좀 시원해요 지금요. 예, 원래 스튜디오 더워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제 강의 들었을 때 저 진짜 1시간 되니까 힘들어 보이네. 체력이 약한가 생각하시는데 오늘 강의 보시면 힘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더워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관계대명사란 것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자, 따라서세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기억하세요? 그냥 하세요. 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그럼 문장이 두 개인 건 동일한데 이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냥 접속사 달리. 왜냐면 문장 두 개인데 밑에 두 개에다가 이 기능이 추가됐다는 얘기 뭐냐면 앞에 명사, 즉 명사 뭐라면 선행사 할게요. 탐이라 할 때 he, Jane 하면 she, 탐 앤 Jane 그러면은 they가 되죠. 앞에 명사 선행사에 대해서 뒤에 뭐 나온다? 대명사 나와요. 이때 자, 대명사라도 이게 있죠. 자, 아까 안 나왔구나. 자, who라는 단어 생각해봅시다. who가 주격, 자, 주격 목적이겠죠. 물 안 마시더니 자 보세요. who가 뭐라고요? 주격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필요할 때 주어를 하고 목적어가 필요할 때 목적어를 하는 것이 있어요. who가. 자, 그래서 의문 대명사, 관계대명사 who가 있는데 자, 특징을 볼게요. 위에는 동사 뒤에 문장 무슨 줄 아까 얘기했었죠? 명사절이 that, if, whether 의문사 있었죠.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근데 밑에는 명사 뒤에 문장, 명사 꾸미는 무슨 절? 형용사라는 게 있죠. 자, 아니 문장 전체 명수 꾸미는 거잖아. 그러면 형용사 역할이에요. 형용사 역할하는 문장 뭐란다? 문장 뭐라고요? 절이죠. 자, 그때 that, WH는 전부 다 뭐라고요? 관계사예요. 자, 이거를 익히 하세요. 중고 때도 뭐라 했냐면 완전한 문장 할 때 that은 접속사고 자, 불완전 문장, 주어나 목적 필요한 구조일 때 뭐 쓴다? 관계사 대신에 배우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동사 뒤에 that 접속사, WH 의문사, 명사 뒤에는 WH하고 that 모두 뭐라고요? 관계사라죠. 다시 동사 뒤에는 접속사 의문사, 명사 뒤에는 관계사. 아까 했던 얘기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마무리 줄게요. 자, 관계대명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이 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따라서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데란 말을 이제 보세요. 선행사 종류하고 이제 완성도 보는 건데 앞에 선행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이면 뭐라고요? 그 사람 누구냐? who가 나오고 주격은 who가 되고 목적격도 되는데 whom은 목적격 되는 겁니다. 자, 주어가 필요하거나 목적어 필요할 때 who를 쓰고 whom도 되고요. 자, 완전한 문장일 때는 앞에 선행사 사람일 때 뒤에 완전한 문장이면 앞뒤에 어떤 관계? 소유 관계가 되는 whose란 게 있어요. 즉, 이 앞뒤 명사가 소유 관계일 때 whose. 그냥 완전 문장이다. 이것만 이해하세요. 자, who 대신 쓰는 뭐가 있다? that. 사물이면 그 사물이 뭔데? 어떤 건데? which가 있어요. 자, 완전한 문장일 때 주의사항. whose가 누구이란 말도 있지만 어떤 것 의도되므로 사물에도 써요. 그때 which 대신에 주격 목적이 되는 that이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that이 선행사, 사람, 사물 구분 없이 막 쓰고 주격 목적어 막 되는 거다. 막 쓰냐? 아니에요. 전치사하고 컴마 뒤에서 접속사로 쓰이든 관계사로 쓰이든 that절은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t이 전치사, 컴마 뒤에 못 쓴다. 접속사든 관계사든 결론은 선행사, 사람이면은 세 가지씩 기억하세요. who, whose 되시고 사물이면 which, whose 되시요. 아셨죠? 사람이면 who, whose 대, 사물이면 which, whose 대. 자, 그럼 이 문제 뭐냐? 자, 일단은 우연은 지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문장이 두 개라는 거 확인했죠. 진짜원서 두 개 확인했으니까 비슷해서 골라야 되는데 얘 또 접속사인가 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 뜻이 돼야 돼요. 자, 문맥 판단은 동사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Test your abilities, 능력을 시험해봐라. 그러나 we have a chance to represent their hometowns, 자기 고향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느냐? where가
명사 뒤에 나올 때 여기까지죠. 명사 뒤에 나올 때 where가 뭐가 되면 장소미가 있어요. 자, 장소미라고 했죠. 자, 네 능력 시험해라. Johannesburg Metropolitan Meet of Champions. 운동 대회죠. 그 운동 대회가 어디냐면 운동선수. 자, 랜버그, 자, 로드포트 했죠. 자, 로드포트에서 스탠턴까지 이 세 군데에서 온 어떤 운동선수들이 기회를 가질 곳이다. 이 되겠죠? 뭐 할 수 있는 자기 홈타운 고향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는 해서 장소된 얘기로 외워 쓴 것이 문맥상 맞죠. 자, 문맥상 맞다 떠나서 구조라도 맞고 단지 옛도 가능하지만 앞뒤 동사 연결이 어색하죠. 그러나가. 그래서 답은 C번이 됩니다. 살짝 난이도 높았지만 자, 어쨌든 명사 뒤에 WH가 관계자다. 그 얘기 하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이 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 풀 때 도움 되라고. 자, 좀 더 이제부터 쉬운 겁니다. 명사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그냥 쓰면 돼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드디어 나왔네. 자, 이 문제랑 뒤에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두 문제 풀기 위해서 아까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이 밑줄 그는 작업에 대한 제 설명이에요.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 단순하게 다른 문제 강의처럼 그냥 단순히 해석하고 답 맞추고 그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낚시지 않은 방법. 그쵸? 예. 그거 하는 거니까 반드시 뭐 하냐면 이해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장에서 돈 많이 듭니다. 심지어 토익이 아니어도 돼요. 영어 모든 독해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6, 7 모든 적용시킬 수 있는 밑줄 그는 방법을 자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맛보기 강의니까 자 보세요. A, B, C, D 뜻이 다른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빈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다 읽어야 돼요. 그죠?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밑줄 그어라. 어떻게? 동사 목적어, 명사절 동사 목적어. 그죠? 동사 목적어나 혹은 명사절 동사 목적어. 자, 뭐해서 또 목적 없으면 주어 밑줄 긋고 그다음에 전치사가 앞에 짝 밑줄 긋고 수식어 넘어가라.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라는데 밑줄 그었을 때 양 보세요. 전체 양 대비 밑줄 그은 양이 진짜 심할 정도로 없죠. 그럼 이거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될까요? 잘 보세요. Are you an amateur athlete? Get ready for the premier competition. Test your abilities. Will take place in Woodport. 자, 이거 왜 그러냐? 장소죠. 고유명사죠. 그죠?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아마추어 운동선수입니까? 자, 어떤 고급 혹은 우수한 어떤 대회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네 능력을 시험해보세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운동선수한테 할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람객한테 할 얘기입니까? 네 능력 시험해봐라. 그 아마추어 선수냐? 네 능력 갖다가 테스트 어빌리티 시험해봐라. 그랬죠. 그 밑에 보여요. 열릴 것이다. 리포트에서 했죠. 대회 오픈 날짜죠. 그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냐고요? 있어요. Tickets are available at all locations. 모든 지점에서 티켓 구매 가능하다. 운동선수가 티켓 구매해가지고 운동 참여합니까? 대회를? 네. 자, open to athletes 15 years or older. 15세 이상 운동선수들에게 개방돼 있다. 참여가 개방돼 있다. 답이에요. 자, C 보세요. 우승자는 그때 발표된다. 개막일 날 발표된다. 그럴까요? 네. 개막하자마자 발표돼요? 네. 맞아 뭐예요? Training is scheduled for the next day. 다 교육, 훈련이죠. 훈련은 뭐예요? 다음 날 잡혀있다. 아니 대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훈련이야. 네. 다 몇 번이에요? B번이죠. 넘어 되겠죠? 자, 전체 다 읽어도 문제 못 풀 가능성이 무지 높죠. 자, 보세요. 원래 어떻게 풀까 여러분들? 시험 문장 가서.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한 게 의미가 있을까 하면 이렇게 한 게 나을까요? 알겠죠? 아까 왜 그렇게 이상한 짓 했는지 알겠죠? 이상한 짓 아니에요. 왜인지 알겠죠? 자,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신토액. 자, 우리가 이제 그 대비 특강이잖아요. 신토액에 대해서 가장 이제 큰 걱정 뭐냐면 이런 문제. 아까 6에서도 빈칸의 문장에서 이제 빈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 4개 중 하나 골라라. 그것도 있지만 독해에서 중요한 것이 이겠죠. 두 가지 바뀐 게. 자, 하나의 문장 주어져. 그 중에 그게 1, 2, 3, 4 본문 4군데에서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리는가 문맥 파악하라는 문제 있죠. 요거 좀 어려운 문제 골랐어요. 자, 하나 더. 지문이 몇 개짜리? 3개짜리 있죠. 3중 지문 있죠. 그래서 2중 지문도 왜 어렵었죠, 여러분들? 자, 뒤로 갈수록 2중 지문 나올 때는 본문 다 읽어야 되고 어떤 특정 문제는 2개 지문의 단수 2개를 동시에 찾아서 연결해야만 답이 나온 게 있죠. 그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문제 먼저 본다고 별거 도움이 안 되는데 전체 내용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죠. 그게 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천천히 읽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밑줄 긋은 방법 때 그냥 공식대 밑줄 긋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밑줄 긋고 다시 한번 전 읽는 겁니다. 밑줄 먼저 긋고 다시 처음 돌아가지고 밑줄만 내용 파악하시면 돼요. 초반 두 문장은 다 읽고 그렇게 하시면 내용 파악이 되고 스토리 파악이 되는 순간 문제 풀립니다.
해볼게요. In which of the positions marked 1, 2, 3, and 4 does the following sentence best belong? Four of them were posted on the Botanical Gardens website 했죠. 자, 1, 2, 3, 4 표시된 네 군데 중에서 그 위치 중에서 어디에서 이 following sentence 이 문장이 가장 잘 외래 최선급입니다. 가장 잘 속하는가 어울리는가. 자, 그것들 중에 넷이 게재가 됐다. Botanical Garden 식물원이죠. 자, 식물원 뭐예요? 웹사이트 상에 게재가 됐다. 자, 이게 어디에 가장 어울리냐? 자, 그냥 읽을게요. 굉장히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다음 슬라이드까지 있죠.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힘들어. 네. 이렇게 할 거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냥 그을게요. 자,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이 문장 어디에 어울리는 거 봐야 되잖아요. 자, 밑줄은 방법 아까 제가 그었던 원칙대로 한 거라 보시고, 자, 이만큼이고요. 밑줄 많아요 여러분들? 뭐 많다 우긴삼 있는데 또 이런 생각 하시면 있어요. 선생님 근데 맞춤편 받아 문장 다 그었네요. 다 그어요. 다 그는데 중요한 부분 그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 문장 스킵하고 넘어간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전체 내용 대비 절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3, 40%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영어가 구려서 안 읽는 게 아니고요. 저 잘 읽어요. 단지 시간 없어서. Visitors to Bromwell Botanical Gardens are now greeted by a colorful new logo painted on the welcome sign. 이게 아니라 그냥 읽어볼게요. 자, 방문객들이 이제는 now가 잘 보세요. 대화에서 AC에서 대화에서는 이게 지금이라는 뜻이지만 독해지면 그것도 초반에 등장할 때 혹은 6, 7 마찬가지입니다. 6, 7에서는 뭐라고 이거는 이제라 해석하세요. 전과 다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제에 연결된 겁니다. 새로운 로고죠. 자, 이제 방문객들은 이제는 화려한 새로운 로고가 맞이한다. 자, 그래서 오자마자 방문객도 바뀐 거 느낀 것이 로고 바뀌었네 이거예요. 자, 대다수가 뭐라 한다고요? 기쁘다, 만족한다, 새로운 로고예요. 좋은 얘기죠. 자, 이건 현재 상황이죠. 현재죠. 근데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알람. 과거 보이죠. 이제는 이 바뀐 거에 대한 배경이 되는 과거 얘기겠죠. 이해되겠죠? 자, 동사 봐도 느낌 이해됩니다. 자, 교착을 했다. 계기가 있었겠지. Collected opinion cards. 자, 의견 카드 모은 거예요. 그리고 검토해봤다. 반응들을. 온라인에서 그 의견 카드 모은 것도 반응을 봤더니만 알게 된 것이 자, 원래 어떤 오리지널 뭐죠? 옛날 거죠. 옛날 로고에 대해서 반응 정도가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별로 시큰둥하더라. 그래서 자, display the name of the garden. 자, 정원의 어떤 이름 갖다가 오래된 로고가 보여주긴 했는데 과거 얘기죠. 자, 근데 뭐라고요? 새로운 디자인이 제출됐다겠죠. 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We invite to choose which one would be the best logo. 자, 새로 이제 제안된 로고 디자인들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멤버는 뭐냐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에게 그 식물원 직원들에게 자, 요청한 거죠. 뭐라고요? 어느 것이 best logo 최고인지 선택해라. 자, 눈치채야 됩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요? 4개 중에서 4개 게재됐죠. 예, 그 위에 디자인들이죠. 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중에서 4개가 자, 게재가 됐고 그 온라인상에서 선택하도록 자, 요청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 3번이 뭐예요? 이 문장 들어갔을 때 가장 적정 위치가 됩니다.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선택했다. 이 4개 중에서 훌륭한 선택했다. 그리고 밑에 보라했어요. 자, 마리킴이 그중 한 명이다. 만족한 이 중 한 명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로고가 자, 옷에도 등장하고 자, 뭐예요? 어떤 판매도 이제 그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난 과거엔 실망했었는데 옛날 로고엔 실망했었는데 과거죠. 자,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May left. 많이들이 뭐였다? 자, 구매 안 하고 떠나다. 로고가 개판이어가지고 개판한다. 별로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만족하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 imprinted. 자, 세계적 로고 자체가 매력적이 않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 제품 마음에 들도 로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사고 떠나더라 이 말이죠. 이건 과거 얘기고 현재 만족하더라. 자, 위에서 자, 4개 갖다 올렸을 때 그거 갖다 사이트상에서 어떤 게 나은지 고르라 했을 때 탁월한 선택했다. 그거로 인해서 지금은 자, 긍정적 판매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요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 몇 번? 자, C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간단히 정리한다 했는데 불구하고 1시간 넘어버렸습니다. 자, 1시간이 굉장히 짧은 10분 같이 느껴지죠? 워낙 강의가 재밌으니까. 자, 중요한 건 오늘 강의 핵심 몇 가지 정리할게요. 자, 처음 했던 게 기억날까요? 어휘 문제 풀이 자체가 왜 했냐면 여러분들 어휘 문제 있었죠. 처음에 어휘 얘기 왜 했냐면은 어휘를 또 공부한답시고 단어 공부한 게 아니라 독해즘을 하게 되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어떤 어휘 문제 풀이 방법 명사는 가산, 불가산, 형용사는 사람, 사물, 수식, 자, 동사는 자타전, 부사는 수식의 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신경 쓰기보단 독해를 반복해서 읽으시면
어휘 문제풀이, Part 5, 6 어휘 실력이 엄청 늘어요. 그리고 독해 자체는 제가 제시했던 방법대로 네 가지 밑줄 원칙 있죠. 동사 목적어 아니면 명사절 동사 목적어, 목적 없으면 주어 밑줄,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앞에 짝 밑줄, 자 수식어 넘어간다. 이 네 가지 중에 제가 만든 원칙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다 원칙인데 이 원칙을 갖다 적용시켰을 때 6, 7 모두에 적용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건 실제 문제풀이 시험장에서 할 때 방법이고 제가 평소에 부탁드린 것은 독해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래야 Part 5, 6 어휘 문제풀이도 엄청나게 듭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 못한 얘기 많아요. 분사의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못한 많은데 부사제에 쓰인 어떤 중요한 특징도 있어요. 5가지 원칙들. 자, 그런 얘기 못했는데 다음번에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